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료역학 6.4장에 있는 문제인 6.5, 이제 예제 6.5, 예제 6-5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가 약간 복잡해졌죠? 우리가 다루던 것보다. 이제 I 형태의 보가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제가 보 그림을 그려온 겁니다. 그리고 얘가 보 이름은 IPN500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이 표에 가서 보시면요, 요 길이 폭 나와 있고요. 이제 외부의 폭, 그 다음에 이제 이 높이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성 모멘트들도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Z축, Y축이라고 하면은 IY 값이랑 IZ 값이 여러분 이제 뒤에 부록을 보시면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붙여보자면은 높이가 500이래요. 단면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500mm라는 거예요. 그리고 P는 45kN이라는 거는 이게 사실은 외팔보가 문제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외팔보가 그려져 있는데 그것까지 그려면 너무 번잡할 것 같아서 안 그려왔지만 이 45kN은 여러분이 그림에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보가 있는데 이쯤에 이제 이 부분에서 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중이 두 문제를 풀 건데 A번이랑 B번 풀 건데 이 하중의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IY와 IZ는 각각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때 첫 번째, 하중이 Y축과 일렬일 때 보에서 최대 굽히 응력을 구하래요. Y축과 일렬이라는 거는 거기에 이제 보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물론 이 그림이 3차원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Y축과 일렬이라는 건요, 하중이 요렇게 이제 표기가 된다는 거예요. P는 45kN인데 요게 이렇게 딱 일직선에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대칭평면이죠. Z와 Y가 지금 대칭평면인데 대칭평면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경사하중이 아닙니다. 일단 이걸 좀 잡고 가셔야 되고, 경사하중이 아니기 때문에 5장 내용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럼 5장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최대 굽힘 응력을 여러분이 구해주시면 됩니다. 5장에서 했던 거 뭐였냐면 시그마는 마이너스 I분의 MY였죠. 자, 그럼 모멘트 최대값을 먼저 구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외팔보를 그려보면요, 모멘트가 이렇게 45kN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모멘트 최대 어디서 생기냐? 이거는 여러분이 굽힘 모멘트를 많이 다뤄봤다면 이 정도는 좀 외우고 있으면 좋습니다. 일단 위치는 여기서 생겨요. 외팔보의 경우 하중이 끝에 작용을 할 때 굽힘 모멘트의 최대값은 여기서 생기고요. 값은 PL입니다. 하중 곱하기 길이. 이제 부호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따져주시면 될 것 같고, 하중 곱하기 길이를 한 게 모멘트 최대값입니다. 즉 모멘트 맥스는요, PL이니까 45 곱하기 L을 제가 여기 안 적어왔지만 책에 보시면 이 길이가 4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를 한 180kNm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모멘트가 그려지시죠? 모멘트가 굳이 여러분이 표기를 해보자면은 MY와 MZ 중에 MZ가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표기를 해본다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MZ가. 정확히는 이제 요 방향이 되겠네요. 정확히는 이 방향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이제 최대가 생길 건데 여기 R 벡터, 여기 하중 벡터 해가지고 여러분 오른손 법칙으로 다 그리면은 엄지손가락이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MZ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아마 마이너스로 이렇게 잡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 I는요, IY를 쓸까 IZ를 쓸까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지만 5장이랑 똑같잖아요. 5장이랑 똑같으니까 이 IZ를 그냥 쓰시면 됩니다. IZ는 68740 cm의 4제곱입니다. 자, 그러고 Y는 뭔가요? Y 좌표는 뭘 넣으면 되냐? 여기 중립축으로부터 최대 거리 얘죠. 근데 높이가 500이라 그랬으니까 이 길이는 250mm가 될 거예요. 그래서 Y에다가는 250mm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다 여기에 넣어서 여러분이 구해주시면 돼요. 정확히 이제 시그마 맥스죠? 부피 용력의 최대니까. 하시면은 65.5메가파스칼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최대 굽힘 응력을 구하라고 했고 인장인지 압축인지는 안 적어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그냥 달아줄게요. 여기서 음의 모멘트니까 여기서 이제 인장이 생기겠네요. 음의 방향으로 생기는 모멘트니까. 그리고 여기서 압축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굽힘 모멘트로 우리가 맨날 따져왔는데 그와 반대 방향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요렇게 값이 나올 거다가 A번이고, 뭐 쉽죠? 5장에서 했던 거니까. B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좀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하중이 Y축 음의 방향에서 1도 기울어져 있대요. 이 얘기는 여기가 Z축, 여기가 Y축인데
y축이 이렇게 연장돼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근데 하중이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좀 표기를 해줄게요. 하중이 이렇게 P가 45kN이 있을 건데 요 각도 있죠? 요 각도 지금 여기 표기하고 있습니다. 요 각도 y축 음의 방향과 하중이 이루는 이 각도가 1도예요. 1도입니다. 그때 최대 굽힘 응력은 뭐냐? 뭐 단면 수치는 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근데 얘는 A번이랑 다른 게 뭐냐면 경사중이죠. 왜 경사중이냐면 이게 지금 대칭 축 3차원으로 보면 대칭 평면이 될 텐데 얘 안에 이제 없잖아요, 하중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려진 P는 경사하중입니다. 그럼 경사하중에서 최대 굽힘 응력은 어떻게 구하냐? 자, 경사하중 최대 굽힘 응력이니까 굽힘 응력식을 적어보면요. 시그마는 I, Y 분의 M, Y, Z 빼기 I, Z 분의 M, Z, Y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I, Y랑 I, Z를 다 알아요. I, Y, I, Z. 그러면 우리가 알면 되는 건 M, Y, M, Z 그리고 Z, Y 이제 최대값들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사실 중립축을 몰라도 Y랑 Z는 이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중립축을 이제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중립축 구하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립축 여러분이 탄젠트 베타는 그 공식이 있죠. I, Y분의 I, Z 그리고 탄젠트 세타입니다. 뭐 이거 말고 이제 뭐 MZ, MY로 써도 되는 거죠. 탄젠트 세타 대신에. 자, 그러면 이걸 풀 건데 이거 IY, IZ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IY, IZ 값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480 분의 68740 하고 탄젠트 세타인데 세타가 뭔가요? 세타는 Y축과 경사중이 이루는 각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1도는요 Y축 음의 방향과 경사중이 이루는 각도입니다. Y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번 강의에 보시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각도를 이렇게 매겼었어요. 세타로. 그쵸? 그럼 Y축 양의 방향과 지금 이루는 각도는 181도가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181도라고 이제 여러분이 값을 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사실 여기다 1도를 넣어도 여러분이 값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공식마다 아마 이제 다르겠지만 세타를 만약에 0도에서 180도로 이제 제한을 두는 공식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어차피 181도가 1도랑 탄젠트 값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 제한을 둘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탄젠트 181도라고 우리가 썼지만 얘 말고 0도에서 180도 사이에 181도와 똑같은 값을 이제 바로 여러분이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그 얘기를 했죠. 하중은 작용선상에서 움직일 때는 효과가 같습니다. 하중의 효과가. 이걸 작용선의 원리라고 부르는데 요 하중을 사실 요 선으로 어디를 밀어도 이제 똑같아요. 그 효과가. 그래서 하중이 그냥 이 선과 Y축이 이루는 각도는 여기가 1도잖아요. 그래서 그냥 탄젠트 1도를 여러분이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181도를 약간 좀 애용을 합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게 조금 더 안 헷갈리더라고요. 그냥 그 위치에서 하는 게. 그래서 탄젠트 181도를 하던가 아니면 그냥 Y축 양의 방향과 작용선의 각도를 재서 탄젠트 1도를 하던가는 이제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저는 181도를 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다 수치가 정해져 있죠? 그럼 탄젠트 베타가 나올 거고 베타를 그럼 결국 아크 탄젠트 즉 탄젠트의 역함수로 이렇게 넣으면 베타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계산기에 두들겨 보시면은 그러면은 25.8도가 나옵니다. 25.8도. 그래서 뭐 25.8도예요. 근데 사실 원래 처음 문제에 줄 때 그림에도 그려져 있긴 합니다. 여러분 문제. 근데 풀이 과정 중에 중립축을 이제 굳이 25.8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5.8도라고 합니다. 그럼 중립축이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여기가 25.8도. 그림이 좀 덜어질 것 같아서 이제 그리진 않을게요. 자, 그럼 우리의 원래 목표로 다시 돌아와서 MY, MZ, ZY죠. 자, 만약 여러분이 이제 중립축이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최대값은 어디에 있을 거냐? YZ의 최대값은 여기 아니면은 여기일 겁니다. 그쵸? 이것도 이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중립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얘는 여기겠죠?
이것도 이제 이유를 알고 싶다면 이건 이제 조금 중학교 수학 아니면은 고등학교 초반부에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직선과 이제 이 점의 수직거리가 곧 거리잖아요. 이 거리가 가장 큰 지점은 여러분이 중립축에서부터 가장 먼 점을 찾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평행선을 그려가면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얘를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듯이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뭐 이건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직관적으로 아실 겁니다. 자, 그럼 YZ는 결국에 여기 있는 YZ 좌표를 넣으면 되잖아요. 자, 그럼 미리 구하고 갈게요. 이때 Y는요,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좌표죠. 얘의 좌표니까 Y는 높이가 500이어서 250mm겠네요. 자, 250mm. 자, Z는요, Z는 자, 이렇게 Y를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동한 얘잖아요. 여기 점은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왜냐면 Z축 양의 방향이 여기이기 때문에 반대로 간 얘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요. 정확한 수치 좌표는 이 폭의 절반에 해당하겠죠. 이 폭이 B라면 2분의 1 B에 해당을 할 겁니다. 근데 이 B를요, 제가 그림을 안 그려왔는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에 보면은 여러분 이 값이 나와 있고, 값이 뭐냐면은 185네요. 185가 폭이고, 그럼 절반은 마이너스 92.5mm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185고 절반이니까 92.5인데 우리는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Z축 음의 방향에 있는 마이너스 92.5mm를 하면 됐던 거예요. 그럼 YZ 구했고, 이제 마지막 MY의 MZ를 구하면 되는데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했죠. 얘를 좀 지우고 생각할게요. 얘는 별로 중요했던 게 아니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경사중을 분해를 해요. 경사중 얘를 요렇게 분해하고 요렇게 분해해서 각각 모멘트의 최대값을 구해오는 거예요. 이 둘에.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모멘트를 먼저 구해요. 모멘트를 먼저 구해가지고 얘를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경사중을 먼저 분해한 다음에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경사중을 먼저 분해한다는 거는 이렇게 분해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럼 얘는 PY가 되고 얘는 PZ가 됩니다. 자, 그러면 PY는 뭐냐면요, 뭐 이제 크기만 적어보면은 P 코사인 45는 이제 크기죠. P 코사인 1도가 되겠죠. P는 45kN이고 1도는 여기 각도니까 PY가 P 코사인 1도인 건 이제 눈에 보입니다. 부호는 지금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면은 얘의 부호를 신경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최종적으로 모멘트 부호를 구해준 다음에 생각을 해보려고 부호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자, 그럼 PZ는 뭐냐면요, PZ는 P 사인 1도겠죠. 당연히 크기만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괜히 썼네요. 여기 안 쓰고 그냥 얘가 PY, PZ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PY였죠? 자, 그러면은 MZ를 먼저 구해볼 건데, 모멘트 Z. 얘가 이렇게 PY가 있어요. 자, 얘가 우리가 외팔보라는 얘기를 했었죠? 외팔보에 경사중이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이때 최대 제가 여기서 생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PY만 작용했을 때, 요렇게 작용했을 때 최대도 당연히 여기에 생길 거고요. PZ만 작용했을 때 최대도 당연히 여기서 생깁니다. 그냥 방향만 90도 바꾼 거니까. 자, 그래서 모멘트는 어차피 여기 생기는 거고, 그 크기도 작용하는 하중 곱하기 그냥 외팔보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PY를 먼저 그려보시면요, 그냥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PY가. 그쵸? 그럼 그냥 PY 곱하기 L이에요. 크기는. 그러면은 P 코사인 1도 곱하기 L은 4m예요. 4m를 해줍니다. 그쵸? 그럼 얘도 똑같겠네요. MY는 얘가 PZ죠? 곱하기 외팔보의 길이 4m를 해주면 돼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거죠. 이 단원에 부호를 매겨주셔야 돼요. 부호를. 자, 부호를 매겨주는 건 어떻게 매기냐. 일단 기준은 어떻게 되냐. X축 양의 면이라고 했죠. X축 양의 면. X축 양의 면을 잘라서 관찰을 하면 되고, 이게 지금 X축 양의 면이란 얘긴데, 우리가 MY, MZ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최대를 구해와야 돼요. 최대 구피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최대 모멘트 값을 구해와야 되는데, 그럼 최대 모멘트가 존재하는 단면을 떼왔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단면이 결국 어디 단면이냐면 여기를 잘라왔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뭐 이제 굳이 표현하기 위해서 그려보면은 살짝 여기 얘를 이렇게 본 겁니다. 얘가. 그쵸? 그럼 여러분 이제 자유물체도를 이용해서 요렇게 이제 여러분 모멘트 구하는 거 많이 해봤잖아요. 5장에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부호를 매겨주시면 돼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자면, 근데 사실 여기서도 부호를 매기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X축 양해면을 잘라와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자를게요. 제가 파란색 단면을. 근데 사실은 원래는 이 부분인데 굳이 그림을 그려야 돼서 여기를 자르겠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따와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게 얘예요. 얘는 MZ가 되겠죠? 지금 PY를 산정을 하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에 MZ가 여기이고, 그러면은 얘 자유물체도를 만족하려면 이쪽에도 모멘트가 하나가 있었을 겁니다. 그 모멘트는 뭐냐면 여기 고정단에 작용하는 모멘트였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구해보시면은 이렇게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그럼 이 MZ도 자유물체도를 만족을 하려면은 요 방향이었어야 됐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 방향으로 MZ, 그럼 이 단면에 옮겨보면요, 오른손 법칙으로 엄지손가락이 화면 안으로 들어가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MZ는 마이너스 방향이었던 거예요. 아, 어렵죠? 저는 설명해놓고 보니까 너무 못한 것 같네요, 설명을. 아니면 저는 간단하게 사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부호 있잖아요. 이 MZ 요 끝부분에서 X축 양해면에 작용하는 부호가 원래 이러면 안 되긴 하지만 그냥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점에서 얘 R벡터 찍고 여기 하중 P벡터 찍죠? 얘를 그냥 오른손 법칙으로 감았을 때랑 일치를 합니다. 이래도 안 된다기보다는 뭐 어차피 얘랑 부호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R벡터와 P벡터를 여러분이 감아서 봐도 MZ는 음의 방향이 나온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고요. MY도 여러분이 구해보시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MY는 이제 PZ를 이용해서 구하겠죠. 이 PZ를 여기다 옮기면은 PZ는 이제 PY는 지워보고 PZ는 여기서 이 점에서 우리의 시선 방향으로 하중이 튀어나옵니다. 여기 있는 PZ를 옮겨보면요. 왜냐면 이 방향에서 우리가 단면을 관찰한 거니까 PZ는 요 점에서 이제 우리의 눈을 이렇게 딱 쏘는 방향으로 돼요. 그럼 얘도 여기서 R벡터, 여기가 PZ벡터. 이거 오른손 법칙으로 하면은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내려가죠. 여기. 자, 그럼 얘 그려보면은 Y축 음의 방향이네요. Y축의 음의 방향. 그래서 MY도 마이너스 방향을 띌 거예요. P는 어차피 양수 넣을 거고, 그러니까 얘도 양수, 그리고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한 게 MZ는요, 마이너스 180kNm가 나오고요. MY는요, 마이너스 3.14kNm가 나옵니다. 그래서 MZ, MY 구했고 YZ 최대값 알고 IY, IZ 아니까 여기 넣어서 여러분 계산을 하시면요, 시그마 맥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77.2MPa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구해주시면 되는데 좀 하나 살펴볼 거는 뭐냐면은 지금 답이 플러스 마이너스 77.2죠. 근데 여러분 앞에 보시잖아요. 아이고, 자, 앞에 보시면 여기 A번 답은 65.5MPa이에요. 65.5MPa과 77.2MPa 뭐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지만 뭐 12 정도 났죠? 12MPa 정도는 진짜 큰 거고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금 하중이 1도 기울었어요. 1도. 1도 기울었는데 12MPa이나 차이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나무 재료를 쓸 건데 나무가 70MPa까지 견뎌요. 그래서 얘는 나무로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이상 생각을 하고. 근데 여러분이 시공을 하다가 실수로 1도를 기울였잖아요. 그럼 그 보는 77.2MPa이 걸리기 때문에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시공을 정확도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언제 일어나냐면은 이 IY와 IZ가 지금 한 20-30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긴 직사각형 형태면 되거든요. 얘가 위아래로 되게 길죠. 이때는 여러분이 하중이 조금만 기울어도, 즉 IY와 IZ가 차이가 많이 날 때는 하중이 조금만 기울어도 이 최대 응력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럴수록 여러분이 되게 진짜 딱 맞게 시공을 해내야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수치들, 이런 IY, IZ가 문제에 직접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복잡하진 않아요. 제 설명이 이 MI, MZ 할 때 약간 난잡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질문을 이제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 강의에서는 예제 6.6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